안녕하세요. 소장님, 아이들마다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장 단계별로 발달의 특성들이 다 있을 텐데, 우리가 다들 부모는 처음이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시기별로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기별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정말 부모 역할이 너무 어려운 이유가 네. 부모는 사실 부모가 되어졌을 때 내 삶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내 남편도 있을 수 있고 아이도 있고 나의 시어머니 또 많은 자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모 노릇이라는 건 리허설 없이 연극을 공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각본도 없고 연습도 안 했어요. 근데 부모 역할은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어려운 사항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줄여보기 위해서 좀 미리 공부하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굉장히 많은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삐아제 같은 경우는 아이의 발달 단계를 나눴는데 그것이 아이가 얼만큼 인지적으로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나눴어요. 그런가 하면 비고스키 같은 경우는 언어 발달이 굉장히 사회적인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언어 발달을 중심으로 이제 해서 아이가 한 단계에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거를 나눈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마다 발달 단계에 대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부모로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각 연령별로 어떤 발달적인 특성이 나타나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일대학교에 있는 게셀 아동 발달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전 세계에 있는 아동을 연령별로 발달 특성을 조사를 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만 4세인데 바닷가에 가서 놀지를 못하고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속이 상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4세 아동은 청각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파도 소리가 너무 커서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되어져서 우는 행동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그 아이의 우는 행동이 바다에서 우는 행동이 이상해 보이지만 그 발달 선상에서 벗어난 행동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달적인 특성을 알게 되면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연령대에 100명 중에 99명이 그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부정적인 행동이지만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미운 3살? 우리나라 말로 그 얘기를 하고 또 영어로는 terrible 2 years old. 그래서 만 2세 때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그때 되면 뭐든지 자신은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는 그런 me, myself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행동 때문에 부모랑은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기를 대략 2살 반 정도 되면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그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능력을 증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돼요. 그렇다면 아이랑 갈등을 예측해서 부모는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지 걔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걔를 나무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각 연령별로 발달 특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령별로 그런 행동의 어떤 특성을 좀 정리를 해놓은 그 게셀 학파의 연구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대략 평균적으로 자신의 생일이 될 즈음에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6개월이 지나서 생일과 생일 중간에는 또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하면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 그것을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나쁜 아이구나가 아니라 이 아이가 그 다음 단계의 발달을 위해서 지금 무척 애쓰고 있구나 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그 발달 특성을 보면 알게 됨으로써 굉장히 틀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연령별로 이제 부모들이 나타내야 되는 태도 내지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보면 만 3세 이전에는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근간이 되는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파고 기초 작업을 하잖아요. 이 기초 작업이 잘 되면 튼튼한 집이 세워지는데 이 기초 작업이 잘 안 되면 집이 허술하게 지어지게 되겠죠.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3세 이전에는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 아이에게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야. 여긴 되게 좋은 곳이야. 그리고 넌 사랑받는 아이야. 사랑받기에 너무 적합한 아이야. 라는 그런 어떤 양육의 태도가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요 사이는 이제 뇌세포가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3세 이전에는 그 뇌의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것이 이제 막 발달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것이 평생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반응되어진 것만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가 정말 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하는 어떤 질문, 아이가 하는 어떤 말에 대해서 얼만큼 부모가 반응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초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엄마들과 아빠들이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아이의 전 인생을 지금 준비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3세 미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굉장히 잘 지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세에서 한 7세 학령기 들어가기 전에 유아기와 학년 전반기에는 이 시기에는 이제 도덕성도 발달이 되고 언어도 발달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양육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규제와 절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기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그거에 대해서 균형을 갖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훈육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7세 이상 되어지면 이제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들이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격려를 해줌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욕구가 내적으로 동기가 유발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 되죠. 네. 그렇게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키도 크고 이제 외모도 바뀌지만 그 성격이나 기질도 계속 변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그 부모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 기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기질은 사실 변화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조금 쉬운 아이, 그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easy going baby. 그냥 정말 뭐든지 잘 편안하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야말로 똥도 잘 싸고 그냥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태어나서도 잠자는 것도 어렵고 먹이는 것도 어렵고 목욕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질이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내 아이가 까탈스러운 아이다. 절망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거는 까탈스러운 아이가 전체 아이들 중에 평균 한 10% 그리고 쉽게 가는 아이는 한 30% 정도예요. 그리고 더디 가는 아이들은 한 15%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모랑 아이가 일종의
댄스하는 것 같이, 춤추는 것 같이, 춤출 때 상대방이랑 같이 춤출 때 잘못하면 상대방 발을 막 밟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을 밟지 않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같이 춤을 추는 것 같이 해내기 위해서는 아이의 기질을 알아야 되고 동시에 부모의 기질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까탈스러운 아이인 경우에는 참 어려워요. 엄마가 잘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아이가 이제 까탈을 부리니까 화를 내게 되고 화를 내면 아이는 반항하게 되고 더 엄마는 강력한 훈육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 아이가 까탈스러운 아이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돌을 닦듯이 네. 참 어렵지만 아. 인내심과 침착함 네. 그래서 조금 긴 숨으로 아이를 기다려주면서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질에 대한 부분은 또 기질을 검사하는 것도 있고 부모의 기질을 검사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도구를 좀 활용해서 파악을 한 후에 적절한 방법을 좀 찾아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렇게 아이가 이제 요즘 보면은 그 뛰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서 이제 뛰는 것 같은데 그 이렇게 아이들이 그 에너지가 넘쳐났을 때 부모로서 계속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냥 원론적으로는 바깥에 나가서 많이 놀 수 있도록 일단 해주시는 게 좋고. 네. 그렇죠. 예. 집에서 못 다만 뛰니까. 우리의 슬픈 현실이 지금 여러 가지 미세먼지, 뭐, 그 팬데믹 막 해서 바깥놀이를 정말 잘 권장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만 아이들마다 어떤 고유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는 사실 아이들의 발달 정도,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맞이해야 되는 어떤 발달 상에 꼭 성취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성실하게 나의 일을 해내느냐가 또 중요한 발달 과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제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 행동할 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아이 그 자체의 영향뿐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인적 관계 속에서 부모가 또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관계가 깊었던 조부모가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갑자기 예측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하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너무 좋은 얘기. 예,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